여러분,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그 날짜가 이제 다가왔네요. 4월 1일부터입니다. 자, 4월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제한이 되는데, 그러면 직접 조리할 때 나무젓가락 사용 금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식당이나 아니면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 말입니다. 일회용품을 아예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물론 뭐 배달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일회용품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직접 조리하는 경우 있잖아요. 직접 조리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크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하나는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식당 가보면 전부 다 일회용품이거든요. 물컵 자체가 물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품 물컵을 내놓습니다. 종이컵 내놓는다고요. 거기다가 일회용 젓가락을 쓰는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그것도 일률적으로 바꿔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오죽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한마디 했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 수습도 안 됐는데 전국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된다는 것은 생활 폐기물을 줄이자는 일반적인 취지에는 분명히 동참을 하지만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자칫 잘못하면 실물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바닥 경제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한 번 더 칼을 꽂는 거예요. 한 번 더 칼을 꽂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편의점은 또 어떤가요? 편의점은요, 이게 뭘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뭘로 되어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일반 편의점에는요, 나무젓가락이나 빨대가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 편의점. 근데 휴게 음식점에는요, 종이 재질만 사용 가능해요. 일회용품이. 이게 휴게 음식점이라는 거하고 편의점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게 컵라면을 먹을 수 있으면 휴게 음식점입니다. 컵라면을 뜨거운 것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조리해서 먹을 수 있으면 이게 휴게 음식점이에요. 그러면 거기 와서 먹는 사람들, 이제는요, 편의점에서 일회용품 못 쓰니까 편의점에 젓가락 들고 다녀야 된다는 이유가 되나요? 편의점에서 젓가락을 다 마련해놔야 되는데 편의점이 식당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알아서 편의점에 있는 음식을 갖다가 뭐 전자레인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물을 부어서 거기서 간단하게 김밥과 요리를 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거든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편의점에서 이렇게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앞으로 손가락으로 먹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거기에 쇠젓가락을 비취할 일도 없고, 결국은 내가 쇠젓가락을 넣고 다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일회용품을 쓰는 부분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아요. 생활용품을 생활 어떤 폐기물을 줄여가야 된다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기가 왜 하필 이 시기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안들. 대안들을 만들어 가면서 뭔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이렇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일회용품이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이 재질이 가능하다는 일회용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뭔가 정부도 이제는요 무조건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대안을 내놓는 그런 방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고 시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도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저는 절로 듭니다. 절로 들어요.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저도 매일경제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사실 하나가 이건데요. 아동급식 꿈나무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아동급식 꿈나무 카드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부가 지원하는 쉽게 말하면 결식아동에게 지급되는 그 카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보통 한 337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 중에 편의점에서 지출이 되는 게 167억 원이에요. 제과점이 42억 원, 일반 식당이나 패스트푸드가 128억 원. 그러면 편의점에서 지금 지출되는 게 167억 원이면 49%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디 가서 밥 먹죠? 아니 이 친구들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편의점을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제과점이나 일반 식당 가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편의점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시간의 문제라든가 혹은 가게의 어떤 개폐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편의점에서 먹게 되는데 편의점 자체에서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글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시기도 또 좀 봐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시기도. 시기도 지금같이 어려운 이 시기에 똑같은 잣대를 대서 그냥 시행을 한다는 이 탁상 행정이라고 저는 보이는 이런 발상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반드시 현장 중심의 정책, 현장 중심 그리고 대안 중심의 정책을 해야 돼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게 건설적인 국가의 모습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식의 그런 정부의 정책보다는 쌍방향을 할 수 있는 정책 그런 정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